자, 오늘 방송 시장 정리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미국에서는 불안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나스닥이 일단은 뭐 좀 급등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죠. 단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조금 불안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PC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PC 물가 지수 미국에 PC 물가 지수는 일반적으로 GDP의 소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PC 물가 지수가 일단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 보여서 시장 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다시금 시장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 반등이 아니라 금리가 다시금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일단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를 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PC 물가지수 나와 있던 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 물가지수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일단 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살아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다시금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보도록 합시다. 요게 지금 PC 물가지수 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PC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나왔던 부분을 보면 반등을 일단 시도를 했죠. 그러면서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예상을 했던 것은 일단 3.9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3.9%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4%까지 일단 떴어요. 여기에 떴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미국의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보는 지표가 있죠. 페드워치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페드워치는 당연히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점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번에 6월 달에는 FOMC 회의가 6월 14일 2시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 2시에 있는데, 현재 미국의 이제 그 금리 자체가 5.25 정도 되죠. 5.25 정도 일단 되는데, 요 날의 금리가 이제 5.5가 될 확률이 6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로레타 메스터라고 하는 클리브랜드 페드 총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인플레가 둔화가 일단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했고요. 특히 이번에 PC 지표를 보니까 페드가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페드가 뭔가 일을 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는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은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약간은 뭐 소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미국 금리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금리를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는 한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급하게 올렸어요. 금리 올리는 속도 자체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거의 1년 만에 뭐 5.25 정도, 5% 정도 지금 올려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 지금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렸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죠.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은 보통은 이 금리 올렸는 부분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기간 자체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봅니다.
1년 정도 봐요. 마지막 금리 올렸는 거는 향후에 이제 지금 한 5개월 후라든지 아니면 1년 뒤에 이게 타격이 오는 거고, 요때 금리 올리는 거는 뭐 이제부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금리 인상 부분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미세 조정, 그러니까 언급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일단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나스닥종합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등을 했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전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막 옹호하거나 기술적 분석이 최고 중요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게 양봉 뜨려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아야 양봉이 뜨는 거고,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부분, 그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안 좋은 게 일반적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상승 추세 탔습니다. 완전히 상승 추세를 지금 타 있는 상태니까 한 개 더 가볼까요? 그러면 추세를 탔는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이렇게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 올랐죠. 요 추세가 깨졌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추세가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추세를 돌렸는데, 이렇게 될 때는 항상 피보나치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 피보나치를 보면 피보나치하고 다 지우고 피보나치를 볼게요. 다 지우고 피보나치를 보면 이 피보나치 숫자가 여기 61.8%잖아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시장이 정말 막 16,000원 갔다가 이만큼 빠지니까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61.8% 이전 반등입니다. 보통은 61.8% 지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이게 롤링을 할 거긴 합니다만은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행보 자체가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 기억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 보도록 하죠. 먼저 거래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요즘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6천, 이거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낫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이상 지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1,000억 이상 일단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선물도 매수고, 콜옵션도 지금 매수고, 풋옵션은 매도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해두시면 좋죠. 콜옵션 그래프는, 콜옵션을 매수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 지수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플러스가 나는 거고, 요때는 마이너스고, 그쵸? 요 Y축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풋옵션을 매수를 했잖아요. 매도를 했잖아요. 풋옵션을 매도를 하면, 풋옵션을 매도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풋옵션을 매도를 하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죠. 매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 플러스가 되고,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구간이 되죠. 요걸 두 개 합쳐가지고 보면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되죠. 그렇죠? 합성선물로 봤을 때 매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개는 팔고 한 개는 산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선물도 샀고 옵션으로는 합성선물을 매수했다 이렇게 되죠. 주식선물 샀고요. 달러는 조금 오를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오늘 포지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을 샀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미 돌렸어요. 우리 시장도 돌렸는지 오래됐고요.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패턴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패턴도 이렇게 상단을 지금 올려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전 고점이죠. 여기 고점이기 때문에 오늘 돌파를 했네요. 그쵸?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추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기준점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2574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574 안 깨지면은 아예 무리 없다.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로 그냥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지금 저점은 2551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안 깨진다, 하방으로 안 간다라고 하는 포인트 자체가 2551이니까 첫 번째 반등 포인트는 2574 조정 받을 때, 두 번째 반등 포인트 2551 깨지지 않으면 시장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상방이다 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다르긴 한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완만한 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는 이거 잡아야 될 때가 됐어. 완만한 선이 여기 하나가 있죠. 여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락하던 추세가 일봉상으로 여기 하나가 돼 있어요. 선 끊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우리 그 회원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선을 끄면은 저하고 똑같아야 돼요. 보통 기술적 분석에 추세 분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자의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의적으로 분석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저랑 똑같이 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 끊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의 움직임이 조금 묘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가 지금 깨졌죠, 그렇죠? 이때 깨져서 이게 되돌림이냐 아니냐가 아직은 중요해요. 여기 되돌림이냐, 이게 만약에 되돌림이면 깨지는 거죠. 죽는 거고, 이게 되돌림이 아니면은 완만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든지 패턴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은 여기서 일단은 한번 주가가 멈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파를 해주니까 여기가 저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는데, 여기가 반등 포인트라고 했죠. 반등 포인트에서는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까지 넘어야 됩니다. 이거 넘기 전에는 아직은 코스닥은 안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861포인트입니다. 반등을 하면 861포인트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거 일단은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 아래로는 836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은 코스닥은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일단 감안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는 종목 먼저 보면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다,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LG전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이제 오늘 돌파를 했는데 추세 이미 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은 여기 N자형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N자형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던 거죠. 오늘 N자형 반등 성공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 다시 끌게요. 요것도 선 끊는 거 잘 봐요. 그냥 막 끊지 말고 선 끊는 걸 막 잘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는 거 안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N자로 오늘 돌파해서 올라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LG전자 아직도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LG전자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반등할 때 1차적으로는 15만원 언저리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이게 원래 마그나하고 JV 만든 게 있거든요. 합작사, 합작사를 만든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차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 파워트레인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돈이 많이 되는데도 파워트레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의 그 주력 자동차 3사 있죠. 여기에 다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이익이 날 수밖에 없죠. 요거 외에도 다른 쪽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LG노텍이 실적이 나면 LG전자가 일정 부분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습니다. 근데 LG노텍이 그 저번에 얘기를 한번 할 때 시장 안에서는 TOF센스라든지 하는 부분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구동모터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L전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가전 얘기를 많이 하죠. 가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전도 중요한 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제 가전 얘기할 때 코로나 때 많이 샀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사서 이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남아 쪽으로 요즘 열심히 진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남아 인구도 한 10억 정도 되죠. 7, 8억, 10억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GDP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급 가전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이런 거 생각나실 거예요. 에어컨도 생각이 나실 거고. 근데 에어컨이 뭐죠?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그렇죠? 시스템 에어컨 생각도 나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난방 관련된 부분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GS 건설이었나요? 그거하고 이제 세컨드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하우스 모듈이 되어 있는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쪽에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 쪽의 어떤 모멘텀까지도 일단 만들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은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실적은 사상 최대입니다. 거의 이전에 사상 최대 찍었을 실적을 원래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외로 주가가 좀 더 강세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10% 오르고 난 다음에 눌림 나오면 이제 다시금 시작일 수 있다.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LG이노텍도 올랐어요. 그렇죠? LG이노텍도 일단은 반등을 하면서 좀 의미는 있습니다. 오늘 추세 돌파했습니다. 추세가 돌파한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러한 형태가 만약에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봐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SK이노베이션 아직 아니고요. 삼성 SDI 아직 아니고, 삼성전기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기술 반등. 왜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이거 넘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낫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요거는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죠. 박스입니다. 저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냥 박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추세를 한번 꺼볼까요? 한번 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뭐 오늘은 그런데 얘기를 했는 대로 일단은 가고는 있는 중이고, 오르면 한 96,000원대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윈도 아직 아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아직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쵸? 카카오뱅크 좀 올라서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박스입니다. 이전에 얘기를 했죠. 3만원 언저리가 저항이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이 5.4% 일단 반등입니다. 아마 지금 포스코 관련된 부분을 리튬 광산이 되었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안에서 이슈들이 많이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관련돼서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 반등을 할 때 저항이 지금 34만 9천원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5% 올랐는데 흥분하지 말고 34만 9천원, 35만 돌파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 그때 물량을 다 줄이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조금 줄여놓고 보는 게 좋고, 그 다음 저항 여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아직까지 위에 남아 있으니까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같습니다. 코스닥 안의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덜 밀린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SM 오르고 있는데 이건 됐고, CIS 됐고요. 첨보 됐고, 이쪽도 됐고, 그렇게 뭐 하면 안 되네요. 그 다음 JYP 엔터는 계속 하고 있는 중계가 됐고요. JYP 엔터는 요번에 이탈가 바꾸세요. 이탈가를 얼마로 바꾸냐 하면은 여기로 바꿔서 갑니다. 이제는 JYP 엔터는 109,600원 안 깨지면 무조건 홀딩, 109,600원 깨지면 그때는 물량 축소,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라든지 BH는 올라가면 매물이 하나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엔캠도 의미는 있긴 한데 이거는 개별로 그냥 좀 발빠르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넥스틴 오늘 올라가는데요. 넥스틴은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넥스틴도 N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일단 돌파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했죠. 강하게 돌파를 했으니까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급등했잖아요. 급등했으니까 거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늘 거래는 여기 있네요. 그쵸? 거래가 여기 있으니까 종목이 여기 안 깨지면 관계없겠네요. 넥스틴 조정 받으면은 반등 포인트 자체는 이 정도로 보입니다. 반등을 할 때 만약에 지금 내일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반등 포인트는 71,700원 71,700원에서 돌아서는 모습 보이면은 그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종목이 한 템포 더 밀려 가지고
반등 포인트는 69,800원 두 번째는 69,800원에서 돌아서도 그때도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으니까 반등 포인트 두 개 잡아놓고 보시고요. 요거는 내용을 한번 보고 갈까요? 내용을 한번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넥스트 잠깐만요. 내용 좀 봐드리도록 하죠. 자,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이제 이게 왜 갑자기 제가 보여드렸냐면,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 포인트, 이건 그냥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종목들 이해는 제가 보통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종목들 보는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포인트 자체를 잡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넥스틴 의견입니다. 넥스틴 의견인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의견을 보실 때 이런 거 의견 보시잖아요. 시선에 뭐 체질 개선의 기대가 뭐 이런 거 보실 텐데, 제가 그런 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 그랬죠. 제가 보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는 게 돈을 벌기가 좋아요. 여기서까지 보면은 지금 보면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다운시키는, 매수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다운시키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올해 2월달 3월달 들어가지고 신규로 커버하는 증권사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죠. 요 추세의 흐름을 바뀐 시점 자체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게 첫 번째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 주가가 원래는 목표가 24,000원이었던 게 지금 한 3, 4개월 만에 82,000원, 8만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하던 회사였냐면은, 회사가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넥스틴이 하는 일을 알아두는 것도 좋죠. 알아두는 것도 좋으니까. 넥스틴이 하는 일은 이제 검사장비 업체예요. 검사장비 업체고. 검사장비 업체고요. 전공정에 있어서 패턴 결함, 패턴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검사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쪽에 MS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하고 뭘 하고 있나요? 자꾸 이제 반도체 결정이라고 그래야 될까? 반도체 전쟁? 뭐 이런 걸 갖다가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쪽의 어떤 매출이라 그 장비라든지 뭐 하는 부분들도 일단 필요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뭘 계속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계속 딴지를 걸다 보니까 자금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모습이 일단 보여요. 상향 조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메모리의 어떤 투자 자체가 증가하겠죠. 증가를 하면은 특히 여기 제대로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가 일단 필요한데, 그 장비를 바로 넥스틴이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원래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거 한 번 더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를 했었던 요때가 지금 5월 달이죠.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흐름이 갑자기 돌기 시작을 하죠. 빠지다가, 그렇죠? 돌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고, 사실은 추세가 요때는 일봉으로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렇죠? N자형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돌파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죠. 넥스틴이 사실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분석하는 경우는 일단 참고 사항으로만 봅니다. 원래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을 실적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되었던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도 상장 후에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도 상장 후에 사상 최대 실적 정도가 되니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나쁘지 않으리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올라오면은 76,300원 정도에서 먼저 1차적인 저항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항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데
패턴 안으로만 안 들어가면 돼요. 다시 패턴 안으로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반등할 수 있는 가격권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산네오룩스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일단 가지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요거는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면서 LX세미콘이라든지 하는 부분 얘기를 하면서 미리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만 그냥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죠. 덕산네오룩스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잡으실 때 기준선이 되는 부분은 종목이 흐름 자체가 어떤지를 일단은 보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던 요 추세가 깨진 거죠. 그렇죠? 추세가 깨지면은 피보나치를 일단 갖다 대고요. 그렇죠? 피보나치를 갖다 대 보니까 61.8% 좀 깼네요. 그쵸? 아쉽다. 그쵸? 요 종목 같은 경우 올라가면 61,700원 언저리까지만 일단 보는 걸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시장 안에 종목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고민은 이제 되겠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은 하방을 타고 있고, 새로 보이는 종목은 상방을 타고 있으면, 하방 타는 종목을 줄여서 상방으로 갈아타는 용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있다가도 이제 6시부터는 내 종목이 아파요 방송을 할 겁니다만은, 한국경제TV 보다 보면은 하나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시장이 빠질 때 내 종목도 빠지고 딴 종목도 빠지면 심리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종목은 빠지는데 딴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멘탈이 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멘탈이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멘탈이 나가기 전에 종목들이 내 종목이 하방인데 딴 종목들이 상방으로 가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거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의 상승을 또 한번 즐겨보시면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세요.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말씀해 드렸잖아요. 오늘 SK하이닉스 얘기를 해야 되겠다. SK하이닉스가 오늘 1%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음봉을 일단 보였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죠.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게,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음봉이 맞죠. 그죠? 여기 딱 시작했던 가격이 딱 부딪히는 가격 언저리.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매물대를 받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벌써 늦은 거죠,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을 그냥 따라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 말씀해 드리면, SK하이닉스는 109,500원 안 깨지면 됩니다. 109,500원 안 깨지면 돼요. 근데 어찌되었던 이게 밑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을 자꾸 잡으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미 너무 가 있는 종목들을 하고 난 다음에 답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잘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연휴 너무 푹 쉬었다가 오늘 일단 왔는데, 그쵸? 시장이 오르니까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네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면서 화이팅 하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